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down to the house to live on a wing, born on the wind, and it sleeps from the wind.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Soon grass purple and pale, the sky blue. So thin and graceful, the sun shines through. This little bird who lives on the wind, this little bird that somebody sent. He flies so high up in the sky, out of reach of human eye, and the only time that he touches the ground is when that little bird, is when that little bird, is when that little bird died. 여인숙, 자랄루딘 루미. 인간은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짧은 순간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물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모두 가져가도, 그래도 저마다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운 후회, 그들을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히 여겨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뵌 것 같죠? 이제 그동안에 제가 언니 집도 다녀오고 또 아들 집도 다녀오고 또 이래저래 해서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좀 늦게 했고 또 많이 덥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더위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리틀버드를 한번 불러봤는데요. 리틀버드가 잘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이 새가 누군가가 이 새를 보내왔는데, 이거는 이제 마리안느 페이스풀이 불렀죠. 그래서
어떤 부분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새가 누군가가 이제 새를 보내왔어요. 근데 지구로 땅으로 보내와가지고 그 바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새는 바람 속에서 낳고 또 바람 속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이 작은 새가 누군가가 보내져 왔는데 그 깃털은 가볍고 또 이 하늘색 그 색깔을 띠는 아주 그런 새였어요. 솜털은 부드럽고 얇고 우아하게 생긴.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통해서 그 얇고 우아하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새가 이제 이 작은 새는 바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이제 하늘을 높이 이제 날고 있는데요. 사람을 오직 한 번 딱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날고 사는데 오직 한 번 딱 땅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작은 새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인생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죠. 창조 신화는 또 다르고 창조 진화론은 또 다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내져 와서 화려하게도 살고 슬프게도 살고 뭐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살다가 결국은 오직 한 번 땅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죽을 때뿐이다. 그런 것과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박자도 그렇고 잘 안 맞춰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칼럼식으로 하나 썼어요. 그냥 제가 느끼고 봤던 요즘의 상황들을 제가 칼럼으로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럼 이거를 읽으면서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나라의 운명은 통치자에 의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찜통 더위입니다. 유럽도 엄청 덥고요. 또 특히 요즘에 인도나 파키스탄은요. 그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55도 정도 넘나드는 살인적 날씨입니다. 3월부터 그 더위가 점점 시작돼가지고 그야말로 101년 만에 이렇게 끔찍한 더위인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농작물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은 타들어갈 것 같죠. 생육은커녕.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혹서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럼 우리는 태평하게 아무 관계 없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스스로 머리를 디밀고 왔습니다. 나토는 세계를 러시아와 중국에 대적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연합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일본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끌어들여서 이제 중국 견제용 러시아 견제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를 끌어들이는 입장이죠. 그래서 세계를 3분화시키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대서양 기구 이렇게 3분화시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냉전 체제 시대로 돌입시킨 것입니다. 물론 나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연합체들이 많죠. 뭐 EU라든지
G20라든지 G7이라든지 브록시트라든지 쿼드니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시줄과 날줄로 엮어지듯 편가르기 하면서 군비 확장, 군사력 동맹을 하여 암묵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므로 각 나라들은 안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서로 나라를 눈치를 봐야 할 불안한 상태를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 동맹이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인류가 또는 각 나라가 기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온 원인자들이죠. 이제는 그 원인자를 따지고 어떻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은 지구의 재앙을 전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상들이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과제입니다. 지상과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고, 한 곳은 물 끓듯 뜨거워서 모든 식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고, 여러 곳에서 산불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온갖 생태계가 소실되어 가는 이 엄청난 자연재앙을 맞아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전쟁이니 군사력 확장이니 군사동맹이니 이런 한심스러운 군비 확장을 강화해 나르는 이 현실이,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정상들의 그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인류애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범지구적으로 통합된 사고와 통찰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며 아울러 세계의 아젠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함께 공생해야 한다는 평화주의자들이 각 나라의 정상이 된다면 세계의 흐름도 평화 공생의 길을 지향해 갈 것입니다. 반대로 독재와 불법과 부도덕한 인간이 정상이 된다면 세계의 평화는 깨어지고 전쟁과 아비규환의 세계가 될 것이고, 자국의 민생은 피폐하고 혼란과 암담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언론입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언론이죠. 그런데 언론의 사명은 공정한 진실의 전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언론은 조중동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들 거의 소위 레거시 매체들이 청산되지 못한 반국가, 친일과 반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묻힌, 그들이 오히려 승장구하였고, 그들의 편에 선 언론들은 그 권력자들의 나팔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비교적 전문적 식견이 낮은 일반 사람들, 정치나 모든 것에 좀 관심이 없이 그냥 있는 분들, 또는 정보 분석이 어두운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소식을 TV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가짜, 왜곡, 거짓 뉴스만을 들여다봐야 하고, 방송인들이 어느 한쪽을 호의적인 언어 구사로 그 뉴스를 하면 그 잘못된 것들이 자기들의 인식 구조의 순기능으로 세뇌되어서 부당한 일도 긍정과 정당함으로 둔갑하여 친화적인 지지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언론들은 해왔던 것입니다. 언론들이 진실의 소리, 양심의 소리,
친환경적 서류를 외쳐주었다면 국민들의 선택과 인식체계는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야경 국가가 아니라 주검 국가입니다. 밤에 몰래 다스리고 있는 그냥 공찰 국가가 아니라 낮에 대놓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낮에 행사, 검사가 행사하는 국가 말입니다. 청문회 없이도 마음대로 검사를 다 채우고 부인과 비선들이 내놓고 활개치고 무당들이 영부인 옷 색깔까지 정해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 공사들도 2천만 원, 3천만 원 넘으면 전부 공개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액수 6억짜리 얼마짜리 몇십억 개 16억짜리 얼마짜리도 수의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서실에서도 함구를 하고 조달청에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비공개 처리를 하게끔 깜깜이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 노화돼서 위험하다고 가동을 멈추게 한 원자로도 가동케 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원전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무역흑자가 2달 전까지 작년에 흑자로 냈던 것들이 이제는 적자로 돌아서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환율은 높고 지금 IMF 때 1300대였던 것이 지금 현재 1360, 1350 막 그렇습니다. 환율이. 그리고 주식은 2300대, 400대로 폭락하고 외환 보유고도 낮아졌습니다. 훨씬. 가계 부채는 1860조, 또 기업 부채는 1600조. 주식 폭락의 가상화폐 피해자의 자살자가 있는데도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란 사람이 뭐 3천만 원대 옷이니 뭐 1억 6천짜리 목걸이니 억대 뭐 목걸이니 명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현재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고통과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대통령의 무지이고 그야말로 개념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인식조차도 잘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나라 한편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또 한편은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뻥끗했다가 털털 털리고 일족이 멸문지화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속이 터져도 입 꼭 다물고 꼭두각시로 있을 뿐입니다. 야당 정치인들마저도 나서면 정 맞는다 생각하고 야당 의원이 아니라 무기력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여당이 개탄한 짓을 해도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요? 멸문지화 당할까 봐.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당신의 책무는 국가의 아니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취임식 날 전 국민 앞에서 선서하였잖아요. 그런데 왜 불과 2달 만에 세상이 이리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피폐하지요? 남북 긴장으로 불안이 조성되고 원자라고는 아니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봐 두렵고 물가는 오르고 사회적 불평등이 현저히 체감되는 사회, 반노동법적 그런 사회로 되고 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당신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권력자들이 공정하게 나라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인 국민을 섬겨서 삶이 신명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 가진 자와 부자들과 일부 검찰만의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가릴 줄 아는 판단력 말입니다. 한 나라의 망하고 흥하고는 한 나라의 통치자의 사고와 역량에 따라 정해져 왔음을 우리는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능히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지금 세계가 제2차 대전 이후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주 다변화된 신냉전주의 하에서 무조건 이편 저편에 경솔하게 가면 안 되죠. 무조건 미국 말만 듣고 미국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 나라의 자존심을 살리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함부로 줄을 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정말 잘 보고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그 결과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고 한 나라가 국격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격, 하루아침에 승격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봤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니 선진국이었더라 했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주 우스운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한 나라의 통치자의 힘입니다.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행사하고 다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게 통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연대하여 언제나 거부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편안한 민주국가 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칼럼식으로 하나 써봤습니다. 여름이 아직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부터서 아주 많이 더울 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선풍기가 눈에 들어오니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 감겨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한여름도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